그리고 왜 여러모로 잠자리 같은 경우가 거의 완벽한 공격형 생명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잠자리 어떤 점들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왜 어렸을 때 잠자리 잡을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아 했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최면 건다고 그래서 그러면 걔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걔는 제 손가락을 따라서 눈이 움직이다가 손가락 따라서 이제 마취가 걸리고 얘를 잡아도 그냥 얘는 마치 그냥 그게 상당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잠자리 눈 보셨죠? 이렇게 양쪽에 막 우리 선글라스 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겹눈이라고 그러거든요. 겹눈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난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낮게 낮게 네, 난눈. 한 3만 개까지 이렇게 난눈이 쫙. 미러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렌즈가 쫙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옆에 좀 보이잖아. 한 180도까지는 안 보이고 160도? 보이잖아요. 네. 걔네는 360도를 다 딱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하는데 왜 걔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요 세 개의 혼눈이 또 있어요. 콧눈 따로 있는 게. 예, 앞에 눈이 진짜 많네요. 근데 혼눈은 어떤 그 운동 이런 거를 감지하고 굉장히 빨리 해서 이제 얘가 빨리 반응하게 하는데 필요한 렌즈들이 따로 각기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렌즈가 한 3만 개 있는데 그거를 와서 계속 얘가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해보세요. 우리가 정보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잡기가 어려운 게 이게 아니고 걔는 다 보고 있으니까 360도 다 보고 있고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구나. 어설프게 접근은 안 되는데 요거 한번 걸리면 끝이군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지 뭐 이런 동물들은 없잖아요. 잠자리한테 가서 근데 눈이 3만 개면 렌즈가 3만 개. 렌즈가 3만 개면 그걸 처리할 뇌가 어마어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뇌보다는 걔한테 필요한 건 다 하죠. 그거 가지고 걔가 하는 게 뭐예요? 그거 맞춰서 도망가고 나르고 위치 잡아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최소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프로세서가 그렇게 아주 고 성능일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3만 개의 눈, 센서 3만 개 이렇게 있는 거. 렌즈 3만 개라고 보시면 렌즈 3만 되고 개. 이건 아마 김본중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뭐 2024년에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뭐 전자 무슨 그런 뭐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나라 그 LG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뭐 화면이 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라는 거래요. 잠자리 눈에서 영감을 얻어서 잠자리 눈 기술이라도 불린다는데요. 잠자리가 그 눈이 약간 많다고 그래 접눈에 그거하고 수백억 개의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 확보한 160도의 넓은 시야각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디스플레이인데 네, 디스플레이. 그게 이제 잠자리의 눈을 모방해서 수만 개의 디스플레이들을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네. 최적화를 좀 시켜준다 이런 보여주겠다. 의미겠군요. 근데 잠자리의 눈은 그 외부 정보를 받는 빛으로 거죠. 수용하는 네. 거고 텔레비전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느낌상으로는 비유는 되는데요. 역할은 많이 다를 텐데 그 시야각이라는 것도 잠자리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여러 방향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시야각이 중요한데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보는 사람의 시야각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TV가 센서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위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와 반론.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2명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정확한 평면이 아닌 TV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각기 조만한 빛을 내는 LED들이 매우 작게 각자의 빛을 편한 혹은 뭐 원하는 각도로 내보낼 수 있다. 왠지 그럴듯하던데.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이제 그냥 틀어도 포기. 되지. 어쨌든 궁금하네요. 그 어떤 원리인지. LG TV 앞에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텔레비가 혹시 뱅글뱅글 하다가 정신 못 차릴지 모릅니다. 잠자리는 그렇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낮 눈들이 3만 개쯤 있고 그 다음에 홑눈 요건 마치 우리의 눈 같은 눈이 3개. 우리나하고 다르지. 얘는 아주 그냥 간단 모션만 감지하는. 모션만 감지하는 홑눈이 3개. 네. 눈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비행 속도가 곤충 중에 제일 빨라서 잠자리가요? 시속 6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리고 얘는 활강도 가능하고. 벌 좀 빠르지 않나 벌? 얘가 훨씬 빠르대. 아 그래요? 잠자리가 날개가 다른 동물은 보통 양쪽에 2개인데 4개잖아요. 그 4개를 움직이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따로 움직여. 예, 굉장히 독특하게 할 수 있대. 예를 들어 제자리에 떠 있을 때는 보통 새가 날개짓을 하면 한 번 그 공기를 아래로 밀고 그 다음에 있으려면 중간 단계에서는 사실 떠 있기 힘들잖아요. 얘가 떠 있을 때는 하나가 내려올 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제자리에 떠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유상 차이를 180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고 싶을 때 강하게 추진력을 낼 때는 둘을 동시에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이면 빨리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으로 빨리 가고. 그나마 이렇게도 날고 잘하잖아. 예, 그래갖고 전후, 좌우, 상하 그 모든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굉장히 독특한. 근데 날개 자체는 굉장히 원시적이래요. 그냥 날개 못 접잖아요. 못 접죠. 예. 영화의 잠자리 날개 기억하세요? 듀운이란 영화에 거기 비행차가 잠자리처럼 날아, 그죠? 예.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해리어 전투기가 이 잠자리의 비행을 따라하고 싶었었습니다.
영국 공군의 해리어 전투기 아시죠? 아, 또 밀리터리 쪽이 약하시구나. 해리어는 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이제 전투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잠자리가 공격 성공률이 한 95%쯤 된대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야구 선수 봐요. 대부분의 야구 선수가 타율 한 2할 5푼 정도 되잖아요. 4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성공률이 25%쯤 돼요. 사자가 성공률이 50%, 9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들은 지금 25%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죽기 살기로 사냥을 해야 돼요. 사장은 막 쫓아가지만 체온이 올라버리잖아요. 지쳐가지고 체온을 식혀야 돼요. 더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실패가 좀 쉬워. 기껏해 어쩌다 한 번 먹으면 사냥을 성공해요. 어떡합니까? 뼈까지 다 갉아먹는 거야. 뼈도 뿌려서 빨아먹고. 만약에 사자 성공률이 95%쯤 됐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먹고 먹다 지겨워 먹다 말아. 저기도 노루 먹다 잘 말고 영양 먹다 말았어요. 얼룩말 먹다 말았어요. 그 시체만 늘어나고 초식동물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이 최고 포식자 성공률이 한 25% 20% 정도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적당한 거예요. 바다의 상어도 한 20%밖에 안 돼요. 또 하늘을 나는 매도 22% 정도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에서 5번 정도 한 번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가 좋을 때 만만한 먹이를 골라서 전심을 다해야 5번 중에 한 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잠자리는 95%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일단 다른 잠자리 달리 일단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아요. 다른 곤충들은 되게 직접 근육, 간접 근육인데, 그러니까 직접 근육이면 날개를 위한 근육이 있는 거예요. 잠자리는 날개 전용 근육을 이용해서 날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고 앞날개, 뒷날개 따로 달리면서 호버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후진을 하는 잠자리도 있어요. 모든 잠자리 다 후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눈이 이렇게 되면서 쫙 서 순식간에 수직 강화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러죠. 다른 동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빨리 하면 오래 못 날고, 그렇지만 빨리 안 하면 느릿느릿 가니까 잡히기 쉬운 거고. 근데 잠자리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 보니까 빨리 오래 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메뚜기 볼게요. 메뚜기는 발로 일단 탁 도약해요. 일단 발로 차고 올라와야 돼요. 메뚜기 다리가 세잖아요.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동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날갯짓을 합니다. 짧은 거리밖에 이동하지 못해요. 근데 멀리 갈 때 있잖아요. 활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 날개를 잔뜩 펴가지고 활공에 퍼덕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대륙도 넘어가기도 사막을 건너가기도 하죠. 말벌은 또 특이합니다. 호버링을 해요. 호버링 하는데 날개를 빙글빙글 돌려서 호버링을 합니다. 꽃 속에 들어가잖아요. 꽃가루도 따야 되고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에요. 근데 잠자리는 그럴 리가 없어요. 꽃가루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비는 그냥 우아하게 납니다. 그냥 천천히 날개지. 빨리를 못해요. 나비가 빨리 우아하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아한 겁니다. 우아하려고 우아한 게 아니라 나비라고 왜 빨리 날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날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나니까 에너지 소비는 적고 멀리 갈 때는 저 바람이 날려서 나는 비행을 합니다. 파리하고 모기는 아주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을 하죠. 간접 비행 근육을 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소리도 나는 거죠. 방향 전환도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빨리 날갯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잡히기 딱 좋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잠자리는 앞날개와 뒷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날개 움직임 때문에 잠자리는 매우 빠르게 유연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그 날개를 비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지 비행도 하는 거죠. 앞날개 뒷날개 반대로 해야죠. 실잠자리 같은 경우는 후진 비행도 할 수 있어요. 후진이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 비행기도 후진 못해요. 물고기도 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지느러미로 앞으로만 가는 거지 뒤로 백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잠자리 중에는 후진도 할 수 있다. 호버링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속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크다는 게 다른 곤충들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점이에요. 유난히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독립된 근육도 있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곤충들이 복눈을 갖고 있잖아요. 거의 3만 개가 되는 난눈이 뭉쳐져서 큰 눈이 된 거예요. 그 말고 3개 혼눈이 또 더 있기도 해요. 근데 3만 개의 난눈이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서 많은 시야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다른 동물보다 시각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복합눈, 컴파운드 아이라 그러는데 많은 동물들이 다 컴파운드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보기에 좋게끔 돼 있어요. 복눈은. 모기와 개미는 밝기와 움직임에 되게 예민한 복눈을 갖고 있습니다.
걸은 꽃의 색, 그다음에 동료의 춤, 그다음에 자외선을 인식하기 좋은 복눈을 갖고 있고 말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곤충은 아니지만 바다에 사는 새우나 개도 복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시야를 넓게 볼 수 있고 새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복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눈은 기본적으로 곤충에 되게 흔한 거지만 잠자리의 복눈은 유난히 너무나 많은 눈들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보다 좋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 눈이 훨씬 좋죠. 사람 눈, 새 눈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곤충 그 조그만데 그 작은 눈을 가지고서 빨리 이동하면서 그 사냥을 정확히 하려니 복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잠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손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러면 어지러워서 날개를 축 쳐든대요. 그럼 어지러워서 우리 잡기 편하다 했는데 실제로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잡으면 됩니다. 근데 걔는 아마도 어지럽다기보다는 움직일 때마다 자기 옆에 곤충들이 막 다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몇 마리가 내 앞을 다니고 있는 거야. 누굴 잡아야 되는 거야. 정신이 없어서 잠깐 쉬자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각 냄새도 잘 맡아요. 벌써 사냥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에 이제 감각 센서가 있어서 냄새,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포착을 합니다. 많은 곤충들이 그러는데 그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곤충들이 좀 재밌는 단백질이 있는데 레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잠자리, 벼룩, 매미, 파리 이들 갖고 있는 건데 이게 3배로 막 늘려도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탄성이 있는 거예요. 탄성. 그 벼룩이가 자기 몸 길이에 뭐 수십 배를 뛰잖아요. 그게 레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탁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잠자리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유연성이 큽니다. 근데 그 레슬린을 가지고 우주복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중력이 셀 때 있잖아요. 확 발사구를 때 견디는 우주복을 만들 때도 이제 곤충에게서 고무 단백질입니다. 잠자리에 있어요. 이거 잠자리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단백질이죠.